여기에 이강인이 킬리안 음바페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음바페가 이강인의 뺨을 툭 건드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만난 둘은 오래된 인꽃 부부처럼 마지막 공식 행사장에서도 꿀케미를 자랑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신뢰하던 모든 선수가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엔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엔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엔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엔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루,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13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리그앙 3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17분까지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식전 4경기 만에 선발에 복귀하며 킬리안 음바페 홈고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PSG는 테나스, 자구에 다닐루, 슈크리니아르, 무키엘레, 이강인, 우가르테, 솔레르 바르콜라, 음바페, 아센시오가 선발 출격하였습니다. 이강인이 르아브르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도우면서 활약을 펼쳤음에도 엔리케 감독은 도르트문트와의 2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었습니다. 2차전 중요한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후반 31분 투입돼 약 14분가량만을 소화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경기 막판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리킥을 직접 얻어내 킥을 시도하면서 마르퀴뇨스의 결정적인 헤더 슈팅으로 연결되기도 했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단 14분만 뛴 이강인의 팀 내 평점 2위에 해당하는 7.7점을 부여하며 활약을 인정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툴루즈전을 앞두고 이강인의 선발 출격이 예상됐습니다. PSG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마누엘 우가르테, 마르코 아센시오와 함께 중원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에 킬리안 음바페, 왼쪽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몸이 가벼웠는데요. 이강인은 키패스 2회, 드리블 성공 2회, 롱패스 4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로 87.2%로 높았습니다. 특유의 예리하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후반 11분에는 오른쪽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마르코 아센시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맹활약에도 이강인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후반 17분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되어 벤치로 향했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의 평점 7.2를 부여했습니다. 득점한 은바페의 6.9점보다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그만큼 팀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활약을 보면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막바지에 경기력을 끌어올린 이강인에게 충분한 출전 시간이 주어졌다면 PSG는 결승에 진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PSG는 경기 후 리그 우승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팀 패배로 인해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이강인도 커리어 첫 리그 우승 기쁨을 누렸습니다. 툴루즈전은 은바페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은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은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은바페는 툴루즈전에서 풀타임 출전한 가운데 프랑스 매체 구공미는 은바페의 활약에 대해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은바페의 라스트 댄스였지만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은바페는 거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득점에 성공했고 PSG에서 256번째 골을 터뜨렸다. 아름다운 기술을 선보였다고 언급하면서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구공미는 이강인의 툴루즈전 활약에 대해 이강인의 활약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반전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 진영에서 동료들로부터 자주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후반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팀 플레이에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의 기술과 정확한 패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유럽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툴루즈전 활약에 대해 팀 내 최고 평점 7.4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득점을 한 은바페보다도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킬리안 은바페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은바페가 이강인의 뺨을 툭 건드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만난 둘은 오래된 인꽃 부부처럼 마지막 공식 행사장에서도 꿀케미를 자랑했는데요. 이강인과 은바페는 툴루즈와 리그앙 35라운드를 끝마치고 우승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패에 쿼드러플에 실패했지만 리그에선 압도적인 스코어로 조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경력 최초로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강인과 은바페는 시상식에서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여름 PSG와 작별을 앞두고 이날 홍고별전을 치른 은바페가 단상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자 뒤에 있던 이강인이 은바페의 엉덩이를 향해 왼발 강슛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은바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